커본 우리 집 돈을 남한테 퍼주면서 며느리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후원금 영수증이지? 6개월치 매달 100만 원씩? 우리 집 돈을 남한테 퍼주면서 며느리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순자의 목소리가 방안을 울렸습니다. 다정이가 하얗게 질린 채 아무 말도 못했어요. 후원금 영수증이지? 6개월치 매달 100만 원씩? 어머님, 그럼 뭐야? 내 허락도 없이 우리 돈을 가져다가 자선 사업을 한다고? 다정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멈출 수 없었어요. 우리 아들도 고생하는데 당신은 무슨 자선 사업가야? 차가운 말이 방안을 채웠어요. 다정이가 무릎을 꿇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님, 제발 뭐야? 이해해달라고? 우리 돈 가져다 쓰고도 이해해달라고? 다정이는 그냥 울고만 있었어요. 변명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 봉투 안에 숨겨진 진짜 이유를.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을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오순자입니다. 올해 62이 되었죠. 경기도 평택의 작은 주택가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남편 없이 아들 하나 키워놓은 게 제 인생의 전부라고 할 수 있겠네요. 새벽 5시 30분, 저는 늘 이 시간에 눈을 뜹니다. 몸이 기억하고 있거든요. 30년간 새벽마다 일어나서 아들 도시락을 챙기던 습관이죠. 지금은 며느리가 해주니까 제가 할 일은 없지만 그래도 몸은 정직해요. 부엌에서 물소리가 들려옵니다. 며느리 다정이가 민수 아침 준비를 하고 있네요. 착한 아이예요, 정말. 간호사로 일하면서도 우리 민수 뒷바라지를 참 잘해주거든요. 처음엔 제가 하겠다고 했는데 다정이가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님 주무세요. 제가 할게요. 그렇게 말하던 다정이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조용하고 차분한 성격이에요. 말은 많지 않지만 속 깊은 아이죠. 그런데 요즘 들어 뭔가 이상해요. 민수가 출근하고 나면 어김없이 외출을 하거든요. 어디 가냐고 물어봐도 잠깐 볼 일 있어서요라고만 대답해요. 거실로 나가서 창문을 열었습니다. 찬 공기가 뺨을 스쳐갑니다. 아직 어둠이 남아있는 새벽이에요. 이웃집 처마에서 참새들이 지저깁니다. 평범한 하루가 시작되는 순간이죠. 아버지, 다녀올게요. 민수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집안이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잠시 후 다정이도 나가는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또 어디 가는 걸까요? 혼자 남은 집은 참 고요합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또각또각 울려요. 저는 안방으로 들어가서 서랍을 열었습니다. 통장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어요. 요즘 가게 관리를 다정이가 맡겠다고 했거든요. 어머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요즘 인터넷 뱅킹도 편리하잖아요. 그렇게 말하던 다정이를 믿었어요. 아이가 간호사니까 꼼꼼할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통장을 들여다보니 뭔가 이상합니다. 저축 통장에 잔고가 줄어 있어요. 분명히 2천만 원이 있었는데 1,500만 원밖에 남지 않았네요. 내역을 자세히 보니 500만 원이 인출되어 있습니다. 언제죠? 지난주 화요일이네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혹시 다정이가 제 몰래 돈을 빼간 건 아닐까요? 아니에요. 그럴 리 없어요. 다정이는 그런 아이가 아니거든요. 하지만 이 돈은 대체 어디로 간 걸까요? 손이 떨렸습니다. 통장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봤어요. 틀림없어요. 500만 원이 사라졌습니다. 그것도 제가 모르는 사이에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완전히 떠올랐어요. 이웃집 아주머니가 빨래를 널고 있고 길거리에는 출근하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바빠졌습니다.
평범한 아침 풍경이에요. 하지만 제 마음속엔 불안이 스며들고 있었어요. 다정이를 믿고 싶습니다. 그 아이가 나쁜 마음으로 그런 건 아닐 거예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왜 저에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왜 혼자서 그렇게 큰 돈을 인출했을까요? 통장을 서랍에 다시 넣으면서 한숨이 나왔습니다. 아들한테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다정이에게 직접 물어봐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부엌에 가서 차를 우렸습니다. 뜨거운 찻잔을 두 손으로 감쌌어요. 따뜻함이 전해지지만 마음속 불안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다정이는 민수가 출근하면 어디론가 갈 거예요. 그 비밀스러운 외출이 이 돈과 관련이 있는 걸까요? 시계를 보니 9시가 넘었네요. 평범했던 아침이 이렇게 무겁게 느껴진 적은 처음이에요. 왔어요. 다정이는 여전히 민수가 출근하면 어디론가 나가고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궁금증만 커져갔습니다. 오늘은 결심했어요. 다정이가 어디로 가는지 알아봐야겠다고요. 아침에 민수가 나간 후 저는 서둘러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평소보다 조용히 움직여야 했어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다정이가 나가는 거겠죠. 저는 창문 틈새로 내다봤습니다. 검은색 패딩 점퍼를 입은 다정이가 골목길로 사라져가고 있었어요. 급하게 외투를 걸치고 나섰습니다. 한참 뒤에 따라가니까 다정이가 보이지 않더라고요. 어디로 간 걸까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을 때 다행히 다정이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125번 버스에 오르고 있더라고요. 저도 서둘러 뒤따라 탔어요. 다정이는 맨 앞자리에 앉았고 저는 뒷자리에서 조심스럽게 지켜봤습니다. 버스는 시내를 벗어나 외곽으로 향했어요. 창밖 풍경이 점점 낯설어졌습니다. 아파트 단지들이 사라지고 오래된 주택들과 작은 상가들이 나타났어요. 이런 곳에 뭐가 있다고 다정이가 오는 걸까요? 30분쯤 지나자 다정이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내릴 준비를 하는 것 같아요. 저도 몸을 움츠리며 따라 일어났어요. 버스에서 내린 곳은 평택 외곽의 조용한 주택가였습니다. 길가에는 낡은 건물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다정이는 그 중 하나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길 건너편에서 그 건물을 바라봤어요. 3층짜리 낡은 건물이었습니다. 1층은 빈 상가 같고 위층에는 무슨 시설이 있는 것 같았어요. 간판도 희미해서 뭐라고 쓰여 있는지 잘 보이지 않았어요. 혹시 남자라도 만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아니에요. 다정이가 그럴 아이는 아니에요. 하지만 왜 이런 곳에 오는 걸까요? 게다가 제 몰래 돈까지 빼서요. 한참 후 2층 창문에 불이 켜졌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건물 가까이로 다가갔어요. 창문이 조금 열려 있어서 안쪽이 살짝 보였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다정이가 어린아이들과 함께 있는 게 보였거든요. 아이들이 둘러앉아 있고 다정이가 뭔가를 설명하고 있었어요. 책상 위에는 교재 같은 것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런 곳에서 뭘 하는 거야?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아이들을 가르치는 건가요? 하지만 왜 저에게는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 500만 원은 이것과 무슨 관련이 있는 걸까요? 창문 안쪽을 더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아이들은 모두 초등학교 저학년쯤 되어 보였어요. 옷차림이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다정이는 아이들 옆에 앉아서 뭔가를 도와주고 있었어요. 갑자기 다정이가 창문 쪽을 돌아봤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몸을 숨겼어요. 들킬 뻔했네요.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잠시 후 다시 조심스럽게 들여다봤어요. 다정이는 아이 하나의 숙제를 봐주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참 자연스러워 보였어요.
처음 하는 일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얼마나 오래 다닌 거지? 궁금증이 더욱 커졌어요. 다정이가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걸 민수는 알고 있을까요? 아니면 저처럼 모르고 있는 걸까요? 시간이 흘러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멀리 떨어진 카페에서 기다렸어요. 다정이가 언제 나올지 몰랐거든요. 오후 3시쯤 다정이가 건물에서 나왔습니다. 얼굴에 피곤함이 역력했어요. 그런데 뭔가 만족스러운 표정도 함께 있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카페를 나와서 다정이보다 먼저 집으로 돌아갔어요. 혹시 들킬까봐 걱정됐거든요. 집에 도착해서 안방에 앉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다정이가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다는 걸 알았지만 여전히 모르는 게 너무 많았어요. 왜 나한테는 말하지 않는 거지? 그리고 그 돈은 뭐 때문에?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저녁 무렵 다정이가 돌아왔어요. 평상시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님, 저 왔어요. 응, 그래. 어디 다녀왔니? 잠깐 볼 일이 있어서요. 여전히 같은 대답이었어요. 다정이의 얼굴을 보니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밤이 깊어갔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이건 단순한 일이 아니라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분명히 더 큰 비밀이 숨어 있을 거예요. 다음 날 아침 민수가 출근하고 난 후였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다정이가 외출 준비를 하고 있을 때 거실로 나가서 불렀어요. 다정아, 잠깐만. 다정이가 현관에서 돌아봤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차분한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제 눈에는 뭔가 어색해 보였습니다. 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앉아봐. 할 얘기가 있어. 다정이의 얼굴이 살짝 굳어졌어요. 뭔가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소파에 조심스럽게 앉더니 저를 바라봤어요. 요즘 어디 다녀? 직접적으로 물어봤습니다. 더 이상 돌려서 말할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다정이는 잠시 머뭇거렸어요.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놓고 시선을 아래로 떨구었습니다. 그냥 개인적인 일이에요. 개인적인 일? 제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어요. 다정이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님, 왜 그러세요? 다정아, 너 통장에서 돈 빼간 거 알고 있어. 순간 다정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더니 말을 못하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제 의심이 맞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500만 원. 지난주 화요일에 인출했지? 다정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거실 시계 소리만 또각또각 울렸습니다. 뭐 때문에 그랬어? 설마 빚이라도 진 건가? 아니에요, 어머님. 그런 게 아니에요. 다정이가 급하게 고개를 들었어요. 눈가가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럼 뭐야? 왜 내 몰래 돈을 가져갔어? 죄송해요. 하지만 말씀드리기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 우리가 남이야? 결혼하면 한 가족이 되는 사이인데 왜 숨겨?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억눌렀던 감정들이 터져나오고 있었습니다. 다정이는 고개를 더욱 깊이 숙였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죄송하다고 다야? 어제 너 따라가 봤어. 그 낡은 건물에서 뭘 하고 있더라. 다정이가 깜짝 놀라며 저를 쳐다봤어요.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따라오셨어요? 그래. 아이들하고 뭔가 하고 있던데 그게 뭐야? 다정이가 입술을 꾹 다물었어요.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이 더욱 화나게 했어요. 말 안 할 거야? 그럼 민수한테 얘기할 거야. 어머님, 제발. 다정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숨겨둔 가족이라도 있는 거야? 아니면 전 남자친구 관련된 일이야?
그런 게 아니에요. 다정이가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어요. 하지만 곧 자신을 추스르며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럼 뭔데? 왜 말을 안 해? 개인적인 사정이에요. 정말로. 개인적인 사정이라고 내 돈멋대로 가져가도 되는 거야? 순간 다정이의 얼굴이 상처받은 표정으로 변했어요. 눈물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저 정말 나쁜 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왜 말을 안 해? 뭐가 그렇게 비밀스러워? 다정이가 일어섰어요. 눈물을 닦으며 현관 쪽으로 향했습니다. 시간 주세요.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야, 어디가? 잠깐. 바람 쐬고 올게요. 현관문이 닫혔어요. 다정이가 나가버렸습니다. 혼자 남은 거실에서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뭔가 잘못된 것 같았어요. 다정이의 마지막 표정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상처받은 그 얼굴이요. 하지만 제가 뭘 잘못했나요? 제 돈을 몰래 가져간 건 다정이잖아요. 그것도 500만 원이나요. 적은 돈이 아니에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다정이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어요. 어디로 간 걸까요? 혹시 또 그 건물로 간 걸까요? 결혼 앞두고 이런 일이. 한숨이 나왔어요. 민수한테 얘기해야 할까요? 하지만 아들이 상처받을까봐 걱정됐습니다. 다정이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시간이 흘러 점심때가 되었는데도 다정이가 돌아오지 않았어요.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요?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핸드폰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어요. 전화를 걸어야 할까요? 하지만 아직 화가 가시지 않았어요. 오후가 되어서야 다정이가 돌아왔습니다.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다정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목소리가 쉬어 있었습니다. 어디 갔다 왔어? 그냥 생각 정리하러 다녀왔어요. 여전히 구체적인 말은 하지 않았어요.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지쳤거든요. 민수 들어오기 전에 얼굴 좀 씻어. 놀랄까봐. 네, 알겠어요. 다정이가 화장실로 들어갔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부엌에 가서 저녁 준비를 시작했어요. 하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뭔가 크게 잘못된 것 같았어요. 저녁 식사 시간에 민수가 돌아왔어요. 어머니, 다정아, 저 왔어요. 밝은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식탁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다정이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고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무슨 일 있어? 분위기가 이상한데. 민수가 눈치챘어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와 다정이를 번갈아 봤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괜찮아. 제가 얼른 대답했어요. 다정이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민수는 다정이와 산책을 나갔어요. 혼자 남은 집에서 설거지를 하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너무 심하게 했나?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잘못한 건 다정이에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밤이 되어 모두 잠자리에 들었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다정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았습니다. 건너편 방에서 뒤척이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창밖을 바라보니 달빛이 희미하게 비치고 있었어요. 고요한 밤이었지만 제 마음은 전혀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뭔가 큰 잘못을 저지른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며칠이 더 지났어요. 집안 분위기는 여전히 어색했습니다. 다정이는 저와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않았고 저 역시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어느 저녁이었어요. 민수가 야근을 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다정이는 일찍 방으로 들어갔고 저는 혼자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물을 마시러 부엌에 갔다가 다정이 방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어요. 다정이가 샤워를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물소리가 들렸거든요. 그때 침대 위에 놓인 가방이 눈에 띄었어요. 지퍼가 열려 있고 안에서 하얀 봉투 하나가 삐져나와 있었습니다. 호기심이 생겼어요. 무슨 봉투일까요? 조심스럽게 방 안으로 들어가서 가방을 들여다봤습니다. 봉투를 꺼내서 열어봤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후원금 영수증이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그것도 한 장이 아니었어요. 여러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손이 떨리며 영수증들을 펼쳐봤어요.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치였습니다. 매달 100만 원씩이었어요. 받는 곳은 사랑의 아이들 공부방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입에서 저절로 나온 말이었어요. 다정이가 제 돈으로 후원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6개월 동안이나요. 순간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머리끝까지 뜨거워지는 느낌이었어요. 손에 들린 영수증들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물소리가 멈췄어요. 다정이가 곧 나올 것 같았습니다. 저는 영수증을 움켜쥐고 거실로 나가서 기다렸어요. 잠시 후 다정이가 머리를 수건으로 감싸고 방에서 나왔습니다. 저를 보더니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님, 왜 거기 계세요? 이게 뭐야? 저는 영수증들을 들어보였어요. 다정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그건 후원금 영수증이지? 6개월치, 매달 100만 원씩? 다정이가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냥 서서 저를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우리 집 돈을 남한테 퍼주면서 며느리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억눌러왔던 분노가 터져나왔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뭐야? 내 허락도 없이 우리 돈을 가져다가 자선 사업을 한다고? 다정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우리 아들도 고생하는데 당신은 무슨 자선 사업가야? 차가운 말이 방안을 울렸어요. 다정이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어깨가 떨리고 있었어요. 어머님, 저는 뭐야? 좋은 일 한다고? 그게 좋은 일이야? 죄송해요. 죄송하다고 다야? 6개월이면 600만 원이야. 600만 원. 소리를 지르고 있는 저 자신이 무서웠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당신한테 뭔데? 우리보다 더 소중해? 다정이가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소리를 죽이려고 입을 막고 있었지만 눈물이 계속 흘렀습니다. 말해봐. 왜 그랬어? 저는 그냥 뭐야? 말 똑바로 해. 다정이가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바닥에 주저앉아서 울고 있었습니다. 일어서. 바닥에 왜 앉아? 하지만 다정이는 일어나지 못했어요. 너무 많이 울고 있었거든요. 그 모습을 보니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 집안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 목소리가 떨렸어요. 화가 나는 건지 속상한 건지 모르겠었습니다. 어머님, 제발. 다정이가 간신히 말했어요. 목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제발 뭐야? 이해해달라고? 우리 돈 가져다 쓰고도 이해해달라고?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어요. 다정이는 그냥 울고만 있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갑자기 힘이 빠졌습니다. 화는 났지만 동시에 허무했어요. 내가 뭘 잘못했길래. 혼잣말이었어요. 다정이가 고개를 들어 저를 봤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어머님, 말하지 마. 이제 지쳤어. 손을 저으며 일어났어요.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내일 민수한테 다 얘기할 거야.
다정이가 깜짝 놀라며 저를 봤어요. 어머님, 제발 그러지 마세요. 왜? 남편한테도 비밀로 할 거야? 제가 직접 말씀드릴게요. 언제? 또 미룰 거야? 다정이가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 모습이 더욱 화나게 했습니다. 안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았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내가 너무 심했나?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잘못한 건 다정이에요. 남의 돈을 허락 없이 가져다 쓰는 게 어떻게 옳은 일인가요? 다정이가 자기 방으로 들어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집안이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전혀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뭔가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 같았어요. 다시 일어서야 해.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대로 있으면 안 돼요. 뭔가 해야 합니다. 거울을 봤어요. 제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과는 다른 결연함이 있었어요. 밤이 깊었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뒤척이고 있었습니다. 다정이와의 일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시계를 보니 새벽 2시였어요. 이런 시간까지 잠 못 이루는 건 오랜만이었습니다. 나이 들어서는 보통 일찍 잠들거든요. 갑자기 오래된 기억이 떠올랐어요. 민수가 6살이었을 때였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난 후였죠. 그때가 정말 힘들었어요. 하루아침에 홀어머니가 되었고 어린 아들을 혼자 키워야 했습니다. 돈도 없었고 마땅한 일자리도 없었어요. 엄마, 배고파요. 민수가 그렇게 말하던 날이 있었어요. 냉장고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쌀도 떨어졌고 반찬거리도 없었어요. 그날 저는 울었어요. 아이 앞에서 울면 안 되는데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그때였어요. 현관 앞에 봉지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누가 놓고 간 건지 모르겠어요. 안에는 쌀과 반찬거리들이 들어 있었어요. 이게 뭐지? 당황스러웠어요. 누가 그런 일을 했을까요? 이웃들 중에 그런 분이 있었나 싶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떠오르지 않았어요. 며칠 후에도 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번에는 과일과 우유가 들어 있었습니다. 민수가 좋아할 만한 것들이었어요. 누구일까? 궁금했지만 알 수가 없었어요. 그분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도와주셨어요. 그런 일이 몇 달 동안 계속되었어요. 덕분에 저와 민수는 굶지 않고 살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했어요. 어느 날 마침 그 모습을 봤어요. 아파트 계단에서 내려오시는 위층 할머니였습니다. 그분이 우리 집 앞에 봉지를 놓고 가시는 걸 봤어요.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그분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뛰어가서 절이라도 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못했어요. 자존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분께 들킬까봐 숨어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 생각해도 후회돼요. 그 후로도 할머니의 도움은 계속되었어요. 제가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을 때까지요. 정말 고마우신 분이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나를 도왔지. 그분 이름도 모르는데 침대에 누워 중얼거렸어요. 그 할머니 얼굴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주름이 많으셨지만 따뜻한 미소를 지으셨어요. 몇 년 후 그 할머니는 고향으로 내려가셨어요. 끝내 제대로 된 감사 인사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게 평생 후회로 남았어요. 눈물이 나기 시작했어요. 왜 이런 기억이 지금 떠오르는 걸까요? 다정이와 무슨 상관이 있는 건가요? 아, 그래. 갑자기 깨달았어요. 다정이도 그때 할머니처럼 누군가를 도우고 있었던 거예요. 그 아이들을 말이에요. 제가 받았던 도움을 이제는 다정이가 주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걸 이해하지 못했어요. 내가 너무 매정했나? 가슴이 아팠어요. 다정이의 울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무릎을 꿇고 앉아서 울던 그 모습이요. 창밖을 바라봤어요. 새벽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마음도 차가워져 있었어요. 그분께 제대로 감사 인사도 못 드렸는데 할머니에 대한 미안함과 다정이에 대한 미안함이 섞였어요. 두 감정이 가슴 안에서 뒤엉켰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화장실에 가는 것 같았습니다. 아마 다정이일 거예요. 그 아이도 잠 못 이루고 있나 봐요. 문득 그 할머니가 하셨던 말이 떠올랐어요. 한번 마주쳤을 때 건네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어려울 때 받은 정은 언젠가 다른 사람에게 돌려주는 거예요. 그때는 무슨 말인지 잘 몰랐어요. 지금에야 알 것 같습니다. 다정이가 바로 그런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새벽이 지나고 아침이 왔어요. 민수와 다정이가 출근 준비를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갔어요. 식탁에서 아침을 먹는 두 사람의 모습이 어색해 보였어요. 다정이는 얼굴이 많이 부어 있었고 민수는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 안녕히 계세요. 민수가 인사하며 나갔어요. 다정이도 조용히 따라 나갔습니다. 제게는 인사도 하지 않았어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혼자 남은 거실에서 어젯밤 일이 떠올랐어요. 내가 너무 심했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잘못한 건 다정이에요. 아무리 좋은 일이라고 해도 허락 없이 돈을 가져가면 안 되죠. 부엌에서 차를 끓이려다가 문득 어젯밤 봉투가 생각났어요. 너무 화가 나서 제대로 보지 못했거든요. 영수증만 보고 다정이를 다그쳤죠. 다정이 방으로 가봤어요. 가방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봉투도 침대 위에 놓여 있었어요. 다시 한번 봐볼까?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어봤어요. 어젯밤에는 못 본 것들이 있었습니다. 영수증 말고도 다른 것들이 들어 있었어요. 먼저 작은 사진 한 장이 나왔어요. 다정이가 아이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 허름한 건물 앞에서 찍은 것 같았어요. 사진 뒷면에는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평택 한빛지역아동센터 후원증서 마이너스 기부자 이다정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그제야 알았어요. 다정이가 다니던 곳이 지역아동센터였던 거예요. 아이들을 돌보는 곳이었습니다.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아이들의 얼굴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다정이도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처음 보는 표정이었습니다. 봉투 안에서 또 다른 종이가 나왔어요. 다정이가 손으로 쓴 메모였습니다. 아이들에게 엄마의 손맛을 알려주고 싶어요. 시어머니께 배우는 김치 맛을 전하고 싶어요. 손이 떨렸어요. 메모를 다시 읽어봤습니다. 틀림없었어요. 다정이가 쓴 글씨였습니다. 시어머니께 배우는 김치맛? 그때 생각났어요. 지난달에 다정이가 김치 담그는 법을 물어봤던 일이요. 제가 가르쳐 줬었는데 그게 이런 의미였던 거예요.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다정이가 제게서 배운 김치를 그 아이들에게 만들어주고 있었던 거였어요. 메모 뒷면에도 글이 있었어요. 이 아이들에게는 엄마가 없어요. 할머니나 할아버지와 살고 있어요. 가끔 혼자 사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래서 엄마의 손맛을 모르거든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다정이의 마음을 이제야 알겠어요. 저도 어린 시절 부모님이 안 계셨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더 불쌍해 보여요. 뭔가 해주고 싶었어요. 메모가 계속 이어졌어요. 어머님께서 만들어주시는 음식이 너무 맛있어요. 그 정성을 배워서 아이들에게도 전해주고 싶었어요. 저 혼자만 받기 아까워서요. 손이 더욱 떨렸어요.
다정이가 이런 마음이었다니요. 돈을 따로 말씀드리지 못한 건 죄송해요. 어머님께서 반대하실까봐 걱정됐어요. 좋은 일인데 왜 숨겼을까요? 용기가 없었나 봐요. 마지막 문장이었어요. 언젠가는 어머님께도 이 아이들을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어머님의 따뜻한 마음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메모를 내려놓고 소파에 앉았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다정이는 나쁜 일을 한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정말 좋은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걸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매정했을까? 어젯밤 제가 했던 말들이 떠올랐어요. 며느리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무슨 자선사업가야? 라고 했던 그 말들이요. 다정이가 얼마나 상처받았을까요? 좋은 일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매몰차게 말했으니까요. 사진을 다시 봤어요. 아이들과 함께 웃고 있는 다정이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어머님의 따뜻한 마음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다정이가 제 마음을 따뜻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니요. 하지만 어젯밤 제 모습은 전혀 따뜻하지 않았어요. 창밖을 바라봤어요. 해가 높이 떠올라 있었습니다. 평범한 아침이었지만 제 마음은 전혀 평범하지 않았어요. 잘못했구나. 혼잣말이 나왔어요. 제가 완전히 잘못 생각했던 거예요. 다정이를 너무 오해했어요. 봉투를 다시 정리하며 생각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정이에게 사과해야 할까요? 하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누가 온 걸까요? 다정이가 뭔가 깜빡하고 가져가러 온 건가요? 급하게 봉투를 원래대로 놓고 거실로 나갔어요. 마음이 두근거렸습니다. 다정이였어요.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습니다. 눈도 부어 있고 기운이 없어 보였어요. 왜 돌아왔어? 지갑을 깜빡했어요. 다정이가 조용히 대답했어요. 저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가방에 있을 거야. 네. 가져갈게요. 다정이가 자기 방으로 향했어요. 저는 급하게 부엌으로 갔습니다. 뭔가 해야 할 것 같았거든요. 냉장고를 열어봤어요. 반찬거리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갑자기 밥상을 차려놓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정아. 방에서 나오는 다정이를 불렀어요. 다정이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잠깐만. 앉아봐. 어머님. 저 늦어요. 괜찮아. 잠깐만. 다정이가 어쩔 수 없다는 듯 소파에 앉았어요. 저는 서둘러 부엌에서 밥과 반찬을 가져왔습니다. 뭐 하세요? 아침 제대로 못 먹었잖아. 먹고 가. 식탁에 밥상을 차려놓았어요. 다정이가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어머님, 저 정말 늦어요. 미안하다, 다정아. 갑자기 나온 말이었어요. 다정이가 깜짝 놀라며 저를 쳐다봤습니다. 네, 내가 잘못했어. 너한테 너무 심하게 했구나. 다정이의 눈이 커졌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봉투, 다시 봤어. 다정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무슨 일이 벌어질지 걱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들 사진도 보고 메모도 읽었어. 어머님, 내가 또 내 상처로 남을 재단했구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동안 저 자신이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알겠었거든요. 다정이가 눈물을 글썽였어요. 어머님, 죄송해요.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아니야. 내가 뭘 잘못했어. 좋은 일 하고 있는데. 다정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 정말 불쌍하구나. 네. 부모님이 안 계신 아이들이 많아요. 너처럼 말이지? 다정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제야 알았어요. 다정이도 어린 시절 그런 아픔이 있었구나.
언젠가 말씀드리려 했어요. 하지만 용기가 안 나더라고요. 왜? 혹시 반대하실까봐. 다정이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바보야. 내가 그런 사람인 줄 알았어? 아니에요. 어머님은 따뜻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내가 뭐, 제가 너무 조심스러웠나 봐요. 다정이가 눈물을 닦았어요. 그 모습이 마음 아팠습니다. 다정아, 밥 먹어. 네, 같이 먹자. 아침도 제대로 못 먹었잖아. 다정이가 놀란 눈으로 저를 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며칠 만에 보는 다정이의 웃는 얼굴이었어요. 정말요? 응. 그리고 오늘 김치 담글 거야. 김치요? 그래. 너 김치 담그는 법 배우고 싶다고 했잖아. 다정이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이 맛을 아이들에게도 전해주자. 어머님, 내가 가르쳐 줄게. 제대로. 다정이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감사해요, 어머님. 고마워해야 할 사람은 나야. 내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깨닫게 해줘서 함께 밥을 먹었어요. 오랜만에 편안한 식사였습니다. 다정이도 조금씩 웃음을 되찾았어요. 어머님, 정말 괜찮으세요? 뭐가? 제가 그 아이들 돌보는 거 당연히 괜찮아. 오히려 자랑스러워. 다정이가 환하게 웃었어요. 점심때쯤 장을 보러 나갔어요. 김치 재료를 사야 했거든요. 다정이와 함께 마트를 돌아다니며 배추와 무, 고춧가루를 골랐습니다. 어머님, 이 고춧가루 어때요? 응, 좋다. 색깔도 예쁘고 마치 오래된 모녀 같았어요. 어색함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오후에는 정말로 김치를 담갔어요. 다정이가 옆에서 열심히 지켜봤습니다. 양념은 이렇게 해야 해. 너무 많이 넣으면 짜지고 적게 넣으면 심심해져. 네, 알겠어요. 손맛이 중요해. 정성을 넣어야 맛있어진다고. 다정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진지한 표정으로 제 손동작을 따라했습니다. 이렇게요? 그래, 잘하네. 김치를 담그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어요. 다정이가 그 아이들에 대해서도 많이 얘기해줬습니다. 한 아이는 할머니랑 사는데 할머니가 아파서 요리를 못 해주세요. 그래. 네. 그래서 제가 가끔 반찬을 만들어 가져다 줘요. 착하구나. 다른 아이는 형이랑 둘이 살아요. 형도 아직 고등학생인데 다정이의 눈에서 애틋함이 느껴졌어요. 정말로 그 아이들을 아끼고 있구나. 언젠가 나도 데려가 줘. 정말요? 응. 우리가 만든 김치도 나눠주고. 다정이가 기뻐했어요. 그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김치를 다 담그고 나니 저녁이 되었어요. 민수가 들어올 시간이었습니다. 민수한테는 뭐라고 할까? 그냥 사실대로 말씀드려요. 괜찮겠어? 네. 민수 오빠도 이해해 주실 거예요. 다정이가 자신 있게 말했어요. 그 모습이 믿음직스러웠습니다. 민수가 돌아왔을 때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무슨 일이야? 분위기가. 앉아라, 민수야. 할 얘기가 있어. 그날 저녁 세 사람이 함께 앉아서 모든 것을 털어놓았어요. 민수도 처음에는 놀랐지만 곧 다정이를 이해해줬습니다. 다정아, 좋은 일 하고 있구나. 고마워요, 오빠. 우리 어머니도 옛날에 그런 도움 받았거든. 그러니까 이해하셔. 민수가 제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습니다. 그날 밤 오랜만에 마음이 편했어요. 오해가 풀리고 나니 모든 게 제자리를 찾은 기분이었습니다. 한 달이 흘렀어요. 제 삶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오늘은 다정이와 함께 평택 한빛 지역 아동센터에 왔어요. 처음 와보는 곳이었지만 낯설지 않았습니다.
다정이가 그동안 이곳에 대해 많이 얘기해 줬거든요. 아이들이 저를 보더니 신기해했어요. 다정 선생님, 이분이 할머니예요? 응, 우리 어머님이셔. 다정이가 자랑스럽게 대답했어요. 그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부엌에서 아이들과 함께 밥을 짓기 시작했어요. 다정이는 옆에서 김치찌개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김치 어떻게 담그는 거예요? 10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가 물어봤어요. 응, 나중에 가르쳐 줄게. 다정이한테 배운 거야. 우와, 정말요? 아이가 눈을 반짝였어요. 그 모습이 어린 민수 같았습니다. 다정아, 양념 좀 더 넣어. 네, 어머님. 다정이가 제 말을 듣고 젓가락으로 간을 봤어요. 이제는 정말 딸 같았습니다. 밥이 다 되어갈 무렵 한 사람이 다가왔어요. 지역 신문사 기자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봉사 현장 취재 나온 기자입니다. 아, 그러세요. 두 분은 어떤 관계신가요? 기자가 카메라를 들고 물어봤어요. 저와 다정이를 번갈아 봤습니다. 우린 가족이에요. 제가 먼저 대답했어요. 서로를 믿어준 가족. 다정이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따뜻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봉사를 시작하게 되셨어요? 우리도 예전에 도움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나눠주는 거예요. 다정이가 덧붙였어요. 기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아이들이 모여들었어요. 15명 정도 되었습니다. 모두 초등학생들이었어요. 맛있겠다. 김치찌개 냄새 좋아요. 아이들이 기뻐했어요. 그 모습을 보니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많이 먹어. 밥을 떠주면서 말했어요. 아이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할머니, 정말 맛있어요. 그래, 다행이다. 한 아이가 엄지손가락을 들어 보였어요. 웃음이 나왔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하면서 다정이와 얘기했어요. 이런 기분이구나. 무슨 기분이요? 남을 도와주는 기분. 좋네. 다정이가 미소를 지었어요. 어머님도 이제 아시겠죠? 응, 알겠어. 그때 문득 옛날 생각이 났어요. 제가 어려웠을 때 도와주셨던 그 할머니 말이에요. 다정아. 네. 진짜 통장은 여기 있지. 마음속에. 가슴을 톡톡 두드리며 말했어요. 다정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어머님. 마음의 통장엔 한도가 없어요. 맞아. 쓸수록 늘어나는 거야. 두 사람이 웃었어요.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들렸어요. 행복한 소리였습니다. 어머님, 고마워요. 뭘 고마워해. 내가 더 고마워.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요. 다정이의 눈에서 눈물이 글썽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앞으로도 계속하자. 네, 꼭요. 창밖을 바라봤어요. 해가 환하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다정이가 말했어요. 어머님, 민수 오빠한테 자랑해야겠어요. 뭘? 어머님이 아이들한테 인기 많으셨다고요. 그랬나? 네, 벌써 다음에 또 오시냐고 물어보던데요. 기분이 좋았어요. 누군가 저를 기다린다는 것이요. 집에 도착해서 민수에게 오늘 일을 얘기해 줬어요. 아들이 기뻐했습니다. 어머니도 새로운 삶을 사시는군요. 그래, 이제야 진짜 살 만나는 것 같아. 그날 저녁, 세 가족이 함께 앉아 저녁을 먹었어요. 오랜만에 정말 화목한 식사였습니다. 다정이가 말했어요. 내일도 센터에 가려고 해요. 나도 갈게. 정말요? 응, 약속했잖아. 다정이가 환하게 웃었어요. 그 웃음이 집안을 환하게 만들었습니다. 밤이 되어 잠자리에 들기 전 거울을 봤어요. 제 얼굴이 예전보다 밝아 보였습니다. 마음이 바뀌니까 얼굴도 달라지는구나. 고마워, 다정아.
혼잣말을 했어요. 다정이 덕분에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거든요. 창밖에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오늘도 좋은 하루였습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저는 AI 나레이션 김미나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